승승 패밀리 9월에 첫 웨비나 호스트를 맡은 김주희입니다. 네, 오늘 이제 9월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또 내일 새벽에 태풍 소식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아무쪼록 무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또 9월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바로 이번 주에 추석이 있죠. 그래서 또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바로 BA가,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월말 프로모션 있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3, 6, 9, 12월 월말 프로모션은 이제 액티바이즈가 평상시보다도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액티바이즈를 지금부터 많은 분들에게 알려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지금 GP, 저희 스폰서님이신 GP 재훈원 사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재훈원 사장님의 경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은 타겟에 맞게 그 제품들이 잘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적으로 잘 이렇게 그 각자의 타겟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팀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각자의 그 사장님들이 또 매출을 어떻게 또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이고, 항상 그 리더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신 리더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액티바이즈 우리 알고 먹어요가 아니라 알고 먹어요 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데, 아까 살짝 자료를 봤는데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그래서 지금 파트너분을 초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파트너분들을 초대하시면 굉장히 이번 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훈원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준 사장님. 오늘 액티바이즈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비타민 B 군들 각각의 역할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역할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액티바이즈가 비타민 B군이 제일 많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비타민 C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랐죠. 비타민 C 역할을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살짝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대하고 있죠. 카페인 들어있다고. 사실은 과라나도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래서 과라나 한번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1이고요. 보통 의사분들이나 좀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은 B1이라 안 하고 티아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름 외우기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항피로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은 보통 액티바이즈 먹을 때 안 피곤해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항자가 붙으면 대항한다, 막아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염, 항암 이럴 때도 항자가 들어가고요. 피로를 막아주는 비타민이라고 해서 항피로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잖아요. 예전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인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시켜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또 다른 영양실조인 상태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적게 먹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적게 먹는데, 우리 젊었을 때도 운동을 안 하셨대요. 근데 왜 난 더 적게 먹는데 살이 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티아민이 부족하면 내가 탄수화물, 빵, 떡, 뭐 밥, 국수, 라면 뭐 이런 걸 먹으면은 젊었을 때는 그거 먹어도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점점점 이제 독소도 많지만 이런 티아민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은 없고 살은 찌고 독소는 자꾸 쌓이고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티아민이 하는 역할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데, 저는 이런 일은 없는데 입맛이 없는데 살이 찌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분들도 이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근무력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계 이상이 오면 부종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만 부종이 오는 줄 알았는데 신경계 이상에서도 부종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티아민이 부족할 경우에 심장박동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죠. 이거를 오타났네요. 부정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신경계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억력 향상,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면서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좀 박미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논문 쪽으로 많이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제 나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은 비타민 B1은 부족하기가 힘이 든대요. 대부분의 비타민 B1, 티아민이 부족할 일이 잘 없는데 어떤 경우에 부족하냐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 혈압약 중에서도 칼슘 차단제가 있고 뭐 이뇨제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드시는 분들이 이 이뇨제라는 게 소변량을 증가시켜서 혈액량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비타민 B1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계통으로 드시는 분은 이 혈압약 복용자의 98%가 비타민 B1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논문에 있는데 제가 뺐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혈압약을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항암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 항암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암세포도 죽이기도 하지만 정상세포도 같이 이제 좀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화기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그리고 흡수력이 저하될 수가 있답니다. 당연히 식욕 부진을 거고 뭐 드시는 양도 적을 거고 점막이 손상돼서 흡수가 잘 안 돼서 비타민 B1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식욕이 부진하셔서 드신 양이 적어져서 아무래도 식사 잘 못하시고 수액 많이 맞으시는 이런 우리 요즘 암 환우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또 비타민 B1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타민 B1이 부족하신 분들 중에서 선망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대요. 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은 좀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 선망 증상이 있는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45%가 B1 부족이었고 이 B1을 충분히 섭취시켰더니 75%가 호전되었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량 비타민 B1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그런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인데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 아까 티아민이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한다면 리보플라빈은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구내염이 엄청 잘 생겼거든요. 뭐 비타민 부족이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었잖아요. 왜 입술 근처에 뭐 염증 같은 게 생기면 그게 이제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보플라빈 충분히 잘 섭취하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촉진되고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논문에 있었는데 과체중 여성이면서 피곤한 여성 과체중 여성이면서 피곤한 여성인데 편두통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리보플라빈을 섭취하면은 굉장히 호전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액티 먹고 나서 편두통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사실 저 잠잘 때 이갈 때 있거든요. 뿌드득 뿌드득 이렇게 일어나는데 다 가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좀 많은 분들이 잠잘 때 일을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냥 리보플라빈이 부족하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잘 때 일을 가는 증상이 있는데 리보플라빈이 충분히 이제 섭취가 되면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 요즘에 이 안 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액티를 충분히 먹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뿐만 아니라 부신 쪽에 이런 호르몬에도 관련을 해서 사실은 갑상선과 부신 호르몬을 모르면 이제 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참말로 어렵습니다. 공부할수록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부신하면은 아까 앞에서도 항피로 비타민 뜻이 이건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이것도 논문에 있었거든요.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B도 지금 암하고 관련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비타민 B2를 섭취했을 때 여성의 난소암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영국의 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또 다른 논문에 또 뭐가 있었냐면 비타민 B2랑 고용량 비타민을 같이 섭취했을 때 원래 암세포는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포는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암세포가 더 민감하게 사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바이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비타민 C랑 비타민 B2가 같이 있어서 그래서 좀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 나이아신은 효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가지 이상 된다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서 뭘 넣을까 진짜 고민될 정도였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듣게 돼서 깜짝 놀랐었죠. 그 SIR2라는 장수 단백질. 우리 노화가 질병이라고 질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질병 질환을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장수 단백질이 있으면 우리가 노화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단백질인데 이 장수 단백질의 전구체가 NAD거든요. NAD가 이 SIR2라는 장수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NAD의 또 전구 물질이 나이아신인 비타민 B3입니다. 아니 PM 먹으면 사람들 자꾸 좀 젊어지잖아요. 맨날 월요일 만나면 인사가 예뻐지셨어요, 더 젊어지셨어요, 더 어려지셨어요 이건데 이유는 모르고 있었어 이때까지 솔직히. 뭐 다 항산화 물질이니까 다 좋겠지 했는데 여기 있었더라고요. 여기 장수 단백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NAD 성분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뭐 그 성분 든 제품이 20만 원 이상 고가에 팔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액티를 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효소가 있으면 이 효소를 뒷받침해주는 조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아신이 400가지 조효소 역할에 관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뮤노겐만 혈관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액티바이즈에 있는 B3 이 성분도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 최정 대표님 말씀 잘하시죠. 액티바이즈는 혈관을 조금 열어주고 뮤노겐은 많이 열어주고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셔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 혈관 확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조절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미 예전에 우리가 왜 위상가다란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속 쓰이고 그럼 위상가다인데 요즘에는 위상가다란 말을 전혀 들어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창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말을 계속 썼었는데 요즘에 방송 들어보시면 나쁜 콜레스테롤 말을 들어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이상지질이라고 하지. 이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오해를 사서 지금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를 조절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이미 여러 논문에서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약보다도 더 효능이 있다. 훨씬 대체제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논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뇌 기능,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거, DNA 복구. 당연히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비타민 B군 중에서 좀 항산화 기능이 많이 B3가 하는 편이고 레이노병은 유명하죠. 우리 최정 대표님 때문에 손가락 끝이 정말 이제 혈관이 잘 안 돌아서 피가 잘 안 돌아서 파래지고 너무너무 차갑고 항상 손을 뭐 얼음에 넣는 것보다 더 차가운 그런 병이었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지고 생리전 증후군. 요즘 예전에는 생리통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생리전 증후군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든 어린 친구든 나이 드신 여성분이든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피해 먹고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죠.
액티바이즈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플러시 효과는 이거 명현 반응 아니거든요. 나이아신이 그 혈관을 확장하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되면서 붉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어감으로는 나이아신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PM은 그 정도로 과민 반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말 플러시 효과고 홍조 현상인데, 가끔씩 이 붉어지는 현상을 명현 반응이다, 호전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명현 반응하고 호전 반응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NTC 공법 때문에 눈으로 보는 NTC잖아요. 그렇죠? 보통 NTC라 해도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PM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유독실이 빨개지고 가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명현 반응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플러시 효과, 홍조 반응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명현 반응이다, 호전 반응이다 하시면 이것도 과대 광고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플러시 효과라 하지만 타사랑 다른 게 뭐였냐면, 제가 액티바이저를 만나기 전에 타사의 다른 제품을 먹어본 건 아니고 저희 샵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먹인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빨개졌거든요. 정말 불쾌할 정도로. 근데 우리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 몸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부분만 빨개지잖아요. 근데 간혹 우리 액티바이저 보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개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형 반응, 호전 반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몸에 안 좋은 게 가서 표가 난다, NTC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논문이 의사들이 보는 논문이래요. 펍메드라고 해야 되나? 이 글자물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반갑던데, NAD 관련하고 비타민 D3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나이아신의 사용이 고지혈증 치료의 주요 요법으로 부상하고 있고, 니코틴아미드도 이제 나이아신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NAD 대사가 수명을 포함한 중요한 생물학적 효과를 조절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차까지 하려다가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또 나이아신하고 이제 바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의 위험에 노출된 분이라든가 암 환자분들이 이제 화학요법을 쓰잖아요. 화학요법을 쓰다 보면은 부작용이 많잖아요. 이 부작용에 이 나이아신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논문, 의사분들이 보는 논문 자료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 나이아신이 녹내장을 예방한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피부암 예방하려고 자외선 차단제 엄청 바르시잖아요. 그건 사실 표백제거든요. 우리가 무슨 밭일을 낮에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골프 치러 다니다든가 이제 테니스 치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열심히 꼼꼼히 바르셔서 비타민 D가 지금 부족하신 상태거든요. 근데 액티바이즈의 이 나이아신 성분은 자외선 노출 시에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피부암 예방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 세포 DNA를 수리하는 기능까지 있대요. 이거는 유럽 피부 과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그렇게 바르시는 게 제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발라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적당히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판토텐산인데요. 조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여드름 치료제로 이게 많이 쓴다고 해요. 저희 파트너사님 아드님이 30세가 넘었는데 여드름이 났다고 드신다더라고요. 네 하면서 이제 드셨거든요. 3종이 들어갔는데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여드름이 다 나았다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염증도 좋아지고 했는데, 특히 판토텐산 이 성분이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미 피부과에서는 이걸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B1인 티아민이 항피로 물질이랬잖아요. 피로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면 이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만성 피로에, 단순히 하루 이틀 잤다고 해결되는 그런 피로 말고 만성 피로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면 우리 몸이 좀 힘들잖아요. 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면역 물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단백질로 다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면역 향상을 위한 단백질 생성에 이 판토테산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판토테산 같은 경우에도 논문도 있었는데 이제 지겨우실 것 같아서 한번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6 피리독신 같은 경우에는 티아민이 탄수화물이었고 비타민 B2가 지방 대사였으면 이 B6인 피리독신은 단백질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래 따지면 정말 비타민 B군은 다 먹어야 되겠죠. 한 가지 먹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방송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농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을 수는 없고 몸에서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는데 기준치가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2잔, 3잔,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농도가 마구마구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리독신을 드시면은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P2만 피부 점막에 좋은 거 알고 이 피리독신도 피부 점막에 좋고, 이 비타민 B군 전체가 대부분이 신경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중추신경이 좋습니다. 근데 특히 피리독신이 기억력이 좋대요. 기억력이 좋으니까 집중력에도 좋고 알츠하이머에 좋고,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되면 나중에 이제 치매로 가잖아요.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민감한 문제라 차마 우리가 막 사례가 나왔다고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치매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조금 사례들은 지금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다른 분들보다 당뇨 환자가 이 피리독신이 부족하면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논문인데요. 논문 자료인데 피리독신 대사가 암 발생과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이 피리독신이 부족하면 암세포는 사멸을 해야 되는데 사멸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암세포 사멸에 방해를 한답니다. 이 피리독신이 충분히 있어야 암세포가 사멸이 잘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암센터라고 해요, 여기가. 근데 이제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B6가 암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만약에 치료 목적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30에서 500mg까지 투여를, 고함량이죠. 고용량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비단결 같은 머리 하면 비오틴 바로 이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비오틴 같은 경우는 단일 제제로서 좀 타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오틴만 따로 먹는 경우. 우리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파트로사님께서 뷰티에 비오틴 있냐고, 피엔 콜라겐에 비오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봤더니 있어요. 알고 봤더니 뷰티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출시가 되었고 이미 비오틴을 함유해서 출시가 되었으면, 요즘 워낙 콜라겐이 인기다 보니까 또 서로 경쟁이 되니까 또 흡수율도 높여야 되니까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이제서 이제 비오틴이 들어가면서 홈쇼핑에서 굉장히 이걸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PM은 이미 3년 전에 넣어서 출시를 했고 그 앞에도 3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라던가 피부 거치라든가 손톱 같은 경우는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지, 재생이 안 돼요. 머리카락 자른다고 사실은 길어서 밀려서 나오는 거지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재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결이라든가 머리카락하고 손톱 피부가 이제 그 케라틴 단백질로 연결이 되게, 이게 비오틴이 이런 게 좋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 이 비오틴이 다른 말로 비타민 H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훈트 이런 약자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피부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결에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분들을
머릿결 좋다 하진 않잖아요. 비단결 같은 머리 딱 생각을 하시면 찰랑찰랑한 그런 머리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 비오틴 자체가 또 탈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김종수 사장님 들어오셨겠지만 당연히 김종수 사장님 볼 때도 깜짝 놀라고 우리 정재훈 사장님 볼 때도 놀라고 타사에서는 이 탈모 갖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PM 부지런히 먹었는데 머리가 났어요. 그죠? 점점 굵어지고 있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바이즈에도 있고 그리고 뷰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오틴 같은 경우는 암하고 관련된 논문 자료는 그렇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뭐 당뇨병하고 관련된 게 있었는데 이게 당뇨병하고 관련된 줄 몰랐거든요. 이게 당뇨병성 말초신경 환자. 당뇨병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데 특히 말초신경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비오틴 성분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통 2형 당뇨를 하죠. 이런 분들이 크롬하고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하고 비오틴이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역시 비구는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인데요. 보통 임산부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하는 역할이 또 많더라고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아미노산을 우리가 합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아미노산이 합성이 돼야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각종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아미노산 합성이기 때문에 엽산은 임산부만 먹어야 될 게 아니더라고요. 전 국민이 다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아미노산 합성에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 세포의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세포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B6만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B6, B9, B12, B6, 9, 12가 다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조절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드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도움되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DNA도 만들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한대요. 태아가 신경관이 결손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임산부 비타민을 알려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제가 왜 전 국민이 다 먹어야 된다. 특히 액티로 먹어야 된다. 예전에 저는 이제 카페인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임산부분들은 저희가 뭐 선택하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임산부 먹어야 된다 입에 거품을 물게 된 이유가 지금 맨 마지막 줄에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이 그 서양인들보다 음식 섭취가 훨씬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많은 이유가 췌장이 작게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한국인들이 유전적으로 엽산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50%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70%라고 하는 논문도 지금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은 엽산이 흡수가 안 되던가 10명 중에 7명은 엽산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수용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엽산이 대부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또 빈혈이신 분들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게 이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엽산 드시면 임산부들이 제대로 그걸 흡수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하게 빼기 해서 어느 게 나은지 선택을 참 잘해봐라고 전에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임산부들이 엽산제를 찾을 때. 그렇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비타민 B6, B9, B12 섭취 시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보다 흡연자보다 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엽산이 만약에 이제 부족하면 췌장암에 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 엽산을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좀 폐경, 요즘 완경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엽산이 부족하면 NK 세포 활성화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경, 폐경 이 여성분들의 4명 중에 한 분이 수은이 거의 중독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수은을 밀어내려면 또 셀레늄 같은 게 또 필요하거든요. 셀레늄이 이렇게 만약에 수은이 많으면 셀레늄 반대로 수은이 셀레늄을 밀어내기 때문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50대 한 중반쯤 되면 저희가 사실은 폐경을 앞두게 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영양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B12 코발라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6, 9, 12가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하고 엽산도 적혈구를 생성하지만 코발라민도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을 예방해 주고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리스토레이트만 수면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코발라민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생성에 도움되고 신경계에 우리 왜 리스토레이트 먹으면 좀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면 액티바이저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불안감, 짜증, 우울증 이런 걸 많이 완화시켜 준답니다. 주의력 결핍에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좀 ADH 판병난 아이들한테 저희가 액티바이저 리스토레이트를 굉장히 성인보다 더 많이 먹이고 있는데 많은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성분들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까지. 뭐 전에 또 단톡방에서 이제 액티바이저를 한 번 드실 때 5-6스푼씩 하루에 3번씩 드신대요. 액티바이저만 그렇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응? 델리핏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액티바이저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대서 순환이 돼서 그렇나 뭐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코발라민 성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고민 중에 하나가 루게릭병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좋아질까? 이런 이런 분들한테 뭘 먹으라고 해야 되지? 고민이 진짜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발라민 이 성분 때문에 좀 더 제가 자신있게 액티를 좀 더 많이 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에 있는 비타민 B군을 먹어야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도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성신경통, 우리 서순글장님이 만성신경통 아니었나요? 리스토레이트도 도움이 되지만 액티바이저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도 있지만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데 이제 비타민 B12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B1, B2, B9, B12 이걸 섭취하면은 이 발병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암인 경우는 굉장히 면역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상세포까지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항암 후에 대상포진이 잘 걸린다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비타민 B12를 이제 섭취를 하면 이 대상포진 신경통이 많이 완화되고, 그 진통제를 사용하는 빈도도 완화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이 논문을 설명하신 의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논문 안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제 비타민 B군 대부분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제 하나씩 콕콕콕 찍으면 B1은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 B2는 지방 에너지 대사, B6는 단백질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비타민 6, 9, 12,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단백질로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5, B6, B9 이렇게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비타민이 전체 다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혈구도 비타민 B9하고 B12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B군 자체가 호르몬 대사 전체에 관여하고, 전체 다 신경 비타민에 관여하고, 혈관 건강에 관여하고,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지 미토콘드리아 활성화하는 게 비타민 B1과 B2인데, 저희가 리스토레이트에 비타민 B1, B2가 추가가 됐죠. 왜 추가했는지 말은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연히 책에서 이기는 몸 하신 이동환 박사님 그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 우리 미네랄이랑 비타민 B1, B2가 만나면 정말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된다 하거든요. 그다음 또 뭐 어디 들어가 있다면 비타민 B1, B2가 거기 제너레이션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하면은 코큐텐이잖아요. 코큐텐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 B1, B2의 역할인 거죠.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하는 게 6, 9, 12잖아요. 이거는 뮤노겐에도 6, 9, 12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맨플러스 여기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뷰티에도 뭐 B3라든가 B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 B군이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전 제품에 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뭐라고 하시냐면 파워 칵테일만 먹으면 안 되냐, 액티바이즈가 다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파워 칵테일만 먹었을 때랑 액티바이즈를 섞었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액티바이즈만 먹으면 반응이 많이 나는데 이미 파워 칵테일 안에 한 두 스푼, 세 스푼 정도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고 액티바이즈 양이 들어있고 그럼 섞으면 더 반응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단독을 먹었을 때 반응이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파워 칵테일에 있는 비타민 B군이 이 파워 칵테일을 활성화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나? 시너지 내는 역할을 하나? 물론 비타민 B군의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파워 칵테일만 드셔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전 액티바이즈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인데요. 진짜 많죠. 비타민 C 효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도 다 쓸 수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이제 넣어놨어요. 보통 비타민 C 하면 항산화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비타민 C를 발견하게 된 건 항산화 때문이 아니고 콜라겐 때문이거든요. 콜라겐이 없어서 괴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비타민 C가 나온 거. 이 콜라겐인 역할은 어원을 보면 접착제. 비타민 C가 없으면은 콜라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뷰티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에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콜라겐 함량이 뭐냐, 얼마냐고, 콜라겐 몇 그램 들어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뷰티를 이제 취급을 했을 때. 근데 콜라겐 많이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어차피 분해되고 합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비타민 C가 더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C가 많아야 돼요. 비타민 C만 있어도 콜라겐 충분히 합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비타민 C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고, 그리고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합니다. 얘가 부신에도 필요하고 갑상선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타민 B랑 C가 이제 만약에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서 왜 이승규 소장님 비실비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타민 B하고 C가 부족하면 비실비실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르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좋은 거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철분 흡수에 도움을 주는 게 또 비타민 C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이상하게 빈혈이라는 분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예전보다 빈도수가 좀 많아져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사분들이 서로 막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얘도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근데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안에 죽이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비타민 C 자체가 항바이러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코로나 걸려서 입원했을 때 비타민 C2였거든요. 그죠? 감기약도 안 들어가지고 비타민 C2였단 말이에요. 이 비타민 C 자체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즘 코로나 하죠. 감기를 안 하고 코로나 이런 게 혹시나 걸리시는 분들 있으면 비타민 C만, 그러니까 액티바이즈라든가 제슈추라든가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 논문을 실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것도 못하났네. 폐혈증 환자에게 이 실험군을 두 군으로 나눴대요.
한 구는 비타민C 고용량을 줬고 한 구는 이제 식염수를 준 거예요. 폐혈증 환자들한테 했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장기 부전에서 별 차이가 없다. 다른데 뭐 아픈데 이거 좋아지는 거 없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론은. 근데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이 장기 부전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한 건데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실 폐혈증 환자는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C 고용량을 했던 사람들은 사망률이 30%가 감소가 됐대요. 그리고 중환자 집중치료실에 있든 그리고 전체 입원 기간이든 그 기간이 짧아졌대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인터뷰 영상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우리 논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뭐 결과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을 꼼꼼히 저희가 볼 일은 없지만 꼼꼼히 보고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고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논문은 뭐 비타민을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어떤 논문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이것처럼 이제 결론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용량을 안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고용량을 쓰지 않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차이를 모르겠다. 하지만 고용량을 썼을 때는 분명히 명백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건강하실 때는 그 기준량을 드시면 되고 우리 몸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중에서도 피곤했다가 안 피곤했다가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럼 많이 먹어야지. 감기가 다 나았으면 줄이면 되는 거고 내가 혹시 암에 걸렸으면 많이 먹어야죠.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심하다 무조건 많이 먹으라 한다 이런 분도 있는데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라나 우리가 이제 신경도 안 쓰던 과라나 사실은 이거는 독일이란다 브라질에서 이제 브라질은 인삼이라 할 정도로 완전 천연 자양 강장제 우리 천연 자양 강장제 하면 이제 정력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브라질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섭취를 했대요. 오랫동안. 그리고 먼 길 떠날 때 이거를 먹고 갔다고 하거든요. 정력 제로도 쓰고 장수에도 도움되고 피로회복, 운동 능력 향상, 그 다음에 두뇌 활동 개선, 혈액순환도 좀 되고 혈류양 자체가 더 증가된대요. 그래서 저는 심장 펌핑이 뭐가 중요하지 하는데 저희 파트너 사인 제 산하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심장 펌핑을 예열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질 분해를 유도하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피 먹고 나면 저도 피 먹고 한 1년 차 됐을 때 제 코로나 막 터지고 가는 곳곳마다 체온 재라했을 때 35도대가 제 몸이 깜짝 놀랐어요. 한 1년 가더라고요. 그 35도대가. 그러고서 작년부터는 제가 36.5, 때로는 36.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어딜 가서 체온을 재면 대부분이 35도대였어요. 36도는 참 잘 없었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대부분 저체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액티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라나 성분을 조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카페인인데 사실 카페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커피에서 중독이었거든요. 이게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커피는 비결합 카페인이라고 하죠. 저 보시면 한 30분만 저렇게 완전 위로 치솟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져서 0으로 다시 오는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뚝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또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먹고 나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런데 이게 의식은 깨워주지만 피로 감소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바이즈에 있는 과라나치 결합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지속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제가 어떤 걸 비교를 하면 알 수 있냐면, 요즘엔 좀 덜하긴 한데 제가 야간 운전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11시, 때로는 12시에 출발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거의 뭐 새벽에 운전을 하는 상황인데, 커피를 마시면 잠은 깨 있어요. 잠은 깨 있는데 멍해요. 실제로 그 고속도로에 낙하물 떨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낙하물 떨어져서 그거를 박았는데 그게 정신이 좀, 좀 맑지 않기 때문에요. 더 잘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하는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근데 액티바이즈를 먹고 운전을 하면 정신이 맑아요. 잠만 안 오는 게 아니고 정신 자체가 맑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커피는 확실히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다른 커피도 안 되고 스타벅스 커피가 굉장히 카페인 높은데 그걸 하루에 5잔, 7잔 이렇게 마셨었단 말이야.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안 피곤하면 그닥 찾게 되지는 않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니 중독성이 있었으면 먹고 나면 또 먹고 또 먹고 했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걸 찾게 되던데, 그래서 이게 카페인이 몸에 해롭다는 거는 저렇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카페인은 제대로 된 카페인이라면 저렇게 완만하다면, 크게 몸에 무리만 없다면 오히려 카페인의 장점이 더 많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먹으면 좋으냐? 피곤한, 한국 사람 피곤해요. 그죠? 피곤하신 분들 먹으면 좋고,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성장기 어린이도 좋고, 수험생들, 기억력 올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이런 수험생한테도 좋고, 스트레스 많은 분한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비타민 B군하고 C가 소실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 많다면 보통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하시는데, 몸의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과로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고, 임산부도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임산부도 일반인보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당연히 합성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여자들 아기 놓고 나면 늙죠. 늙어버리거든요.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비타민 C가 소실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근데 임산부보다 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유부예요.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비타민 C가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비타민 C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이야기하시가 그 말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하고 조금 달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이런 액티바이즈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혈관이라는 거는 나이만큼 막힌다잖아요. 40대는 40%, 저는 이제 딱 50이니까 50% 막혔을 거고, 60대는 60%, 70대는 70% 막히고, 80대는 80% 막히고, 90대는 90% 막히고, 그러니까 100세는 100% 막히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네 이렇게 했는데, 이 혈관 관리 잘 하면은 100세에도 100%안 막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항암 치료했던 분들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대요. 그거 아니라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체온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드시면 좋겠고, 운동선수들한테 너무너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몸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명절인데 명절이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액티 드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분들의 그 효능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진짜 액티바이즈 속 성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왜 액티바이즈를 먹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 그리고 내가 이걸 먹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까지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 좀 더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찍어서 그 사이에 또 카톡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누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진짜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정말 명단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액티바이즈인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예, 공지사항을 보면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화요일부터 바로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시작을 하고 BA 프로모션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부터 그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매달 해도 항상 필요한 젤 슈츠와 뷰티, 그리고 0케어 세트 같은 경우는 한 두 분이서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고, 저도 2달 전에 벌써 어떤 분이랑 나눠서 했는데 벌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일 빨간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휴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음식만 많이 드시지 말고 액티를 많이 이렇게 그 가족, 친지분들에게 많이 먹이시고, 그거 있죠. 그 리스토레이트나 아니면 액티바이즈 실험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삼겹살 기름에 이렇게 막 묻힌 숟가락을 맹물과 리스토레이트를 딱 했을 때 깨끗이 씻겨져 나오는 그 영상.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이걸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시고, 또 명절 빨간 날이지만 신규들을 많이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이 이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지나서 내일 새벽이 되면 이제 태풍 소식이 있는데 모두들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토레이트 2포 드시면서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